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쇄살인범 중 한 명.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소재가 된 이름. 헨리 하워드 홈즈입니다. 그의 악명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퍼져나갔고 그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20세기 초 대중문화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분명 살인자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실과 허구가 뒤섞여 마치 전설처럼 혹은 섬뜩한 도시 괴담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설 속의 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과 범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오해와 과장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헨리 하워드 홈스의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젯입니다. 그는 1861년 5월 16일 뉴햄프셔의 길만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한 상인 계층에 속했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비상한 지능을 보였으며 동시에 다소 특이하고 어두운 관심사를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동물의 해부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시도하기도 했으며 인간의 해골에 대한 일종의 병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과 성향은 훗날 그의 범죄 행각에 어떤 심리적,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뒤틀린 내면의 표출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학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며 의사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해부학적 지식과 시체 처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신뢰감과 사회적 지위까지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그가 지닌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타고난 매력과 교활함으로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만적인 성격의 기이한 결합은 그를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악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범죄는 주로 사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보험 사기, 신분 위조는 물론 여러 차례 중혼을 저지르며 결혼 사기까지 일삼았습니다. 돈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사람들은 그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과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손쉽게 얻어냈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그들을 이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매우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반복될수록 언젠가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할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 홈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살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이 지점은 단순한 사기꾼에서 벗어나 잔혹한 연쇄살인범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는 그의 범죄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선 더욱 어둡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1886년 홈스는 새로운 기회와 익명성을 찾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카고로 이동합니다. 당시 시카고는 1893년에 개최될 세계 박람회, 즉 콜럼버스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전례 없는 번영과 인구 유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홈스는 이러한 혼란과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시카고 잉그루드 지역의 63번가와 월레스가에 인접한 부지에 3층짜리 복합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상가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바로 훗날 살인의 성 혹은 머더 캐슬이라는 섬뜩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건물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즉 완벽한 방음벽,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 독가스 주입 장치가 있는 가스실, 비밀스러운 미끄럼틀을 통해 시체를 처리하는 자동 시체, 처리 장치까지 갖춘 마치 살인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요새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이 건물에 대한 묘사는 상당 부분 과장되고 허구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당시 건축 기록과 실제 증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건물은 중형 규모의 벽돌 건물로 1층에는 약국과 상점들이 있었고 2층과 3층은 주거용 아파트와 사무실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3층은 완공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으며 많은 부분이 건축 도중 변경되거나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비밀 통로나 숨겨진 방들이 있었다는 증언도 당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의해 상당히 과장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물론 몇몇 불규칙한 구조나 숨겨진 공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공사 중의 변경 혹은 가구나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숨기기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범죄를 위한 고도로 설계된 장치라기보다는 홈스의 사기 행각에 사용되었던 자재나 서류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즉, 살인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은 존재했지만 연쇄 학살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악마적인 미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사기 행각을 위한 은신처나 자금 세탁 장소, 그리고 보험 사기를 위한 위조 서류를 보관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헨리 하워드 홈스는 연쇄살인범이 아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는 분명 여러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 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피해자들은 신문 기사에서 묘사되듯이 무작위적인 투숙객이나 박람회 관광객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주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의 연인, 아내, 직원, 동업자들. 그들은 홈스의 사기 행각에 깊이 연루되거나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살인은 충동적이기보다 매우 계산적이었고 순수한 쾌락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저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에서 확실히 인정된 살인은 단 한 건 그의 동업자였던 벤저민 파이첼 살해였습니다. 홈스는 벤저민 파이첼의 생명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사기극을 벌였고 결국 그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이첼의 세 자녀 또한 추가로 살해되면서 홈스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죄 실체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살해 방식, 즉 트렁크 안에 독가스를 주입하여 질식시키는 수법은 훗날 호텔 가스실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실제로 그의 건물에 독가스 주입 시설을 갖춘 가스실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매우 희박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잔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과장되고 부풀려져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의 실제 범죄는 잔인했지만 대중의 상상력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1895년 헨리 하워드 홈스는 보스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여러 건의 사기 및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벤저민 파이첼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홈스는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당시의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합니다. 당시 시대는 소위 황색 언론의 시대였습니다. 퓰리처와 허스트 같은 언론 거물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독자들의 이목을 끄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자들은 홈스의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기꺼이 거액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홈스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팔았고 스스로 무려 27건의 살인을 자백합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과장하고 자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인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그의 자백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피해자 중 일부는 살아있었고 일부는 살인이 아니라 단순한 실종이거나 전혀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자백은 진실을 고백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교묘한 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은 이러한 홈스의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더욱 자극적인 문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의 이야기를 다듬어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교활한 사기꾼이자 잔혹한 살인범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라는 전설적인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의 이미지는 대중의 욕구와 언론의 상업적 계산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살인의 성은 분명 실제 건물이었지만 우리가 오늘날 떠올리는 그 끔찍하고 완벽한 살인 공장의 모습은 범죄 현장의 실체라기보다는 이야기 속에서 완성된 상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무한한 상상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허구적인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 실제 모습은 엉성하고 완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며 살인 도구보다는 사기 도구들이 더 가득했을 법한 장소였습니다. 헨리 하워드 홈스는 분명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잔인하고 냉혈한 성품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세시대의 용처럼 신화 속에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괴물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탐욕과 끊임없는 거짓말, 그리고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가치관이 만들어낸 냉혹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설적인 악인으로 만든 것은 그의 손이 저지른 실제 범죄의 끔찍함과 그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보다도 사람들이 믿고 싶어 했던 자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를 무분별하게 퍼뜨린 언론의 과장된 보도였습니다. 대중의 호기심과 선정주의가 그의 악명을 더욱 키웠던 것입니다. 살인의 성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의 모습은 진실의 그림자보다는 허구의 이야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잔혹 범죄를 넘어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한 인물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결국 1896년 5월 7일 필라델피아에서 교수형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를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와 오해, 그리고 그가 남긴 복잡한 유산은 여전히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헨리 하워드 홈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쇄살인범의 기록을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